새벽 4시 전라남도 여수의 한 포구에 서면 예전에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낚싯배의 엔진 소리, 쇠사슬이 철커덕거리는 소리, 손전등 불빛 아래서 미끼를 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포구에 서면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줄지어 서 있던 낚싯배들은 녹이 씀채 밧줄에 묶여 있고 선착장 매표소 유리창에는 폐업이라는 한글 안내판만 덜렁 붙어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는 1990년 325만 명에서 2021년 8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024년이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낚시 산업의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에 달했고 전국 곳곳의 낚시용품점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낚시어선 이용객은 496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201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허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3번 이상 낚싯대를 잡는 활동적인 인구는 72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바다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971년부터 2025년까지 54년간의 낚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낚시 대상 어종이 2011년 96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에는 56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10명이 나란히 앉아 각각 다른 물고기를 노리던 방파제에서 이제는 5명만 자리를 잡아도 서로 같은 어종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 온도의 상승입니다. 지난 56년간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 지구 해양 평균의 2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던 명태는 동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70년대 13,000여 톤에 달하던 명태 어획량이 2008년에는 0톤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꽁치 역시 1975년 25,000여 톤에서 최근 700여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그 자리를 아열대성 어종인 구갈돔이나 만전갱이 그리고 열대성 어종인 갈돔과 홍바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낚시꾼들의 말을 빌리면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이상한 물고기가 올라오고 정작 잡고 싶은 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규제라는 그물까지 촘촘하게 조여왔습니다. 전국의 하천과 해안의 낚시 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낚싯대를 들이울 수 있는 물가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강만 해도 금지구역이 계속 추가되었고 위반 시 최초 적발에 50만 원 두 번째에는 70만 원 세 번째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터 입구에 한글로 크게 적힌 낚시 금지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보는 순간 초보자들은 낚싯대를 사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지정된 금지구역은 해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2026년 초에야 비로소 법 개정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쪽으로만 조여온 규제의 매듭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탈도 심각합니다. 2030대에게 낚시는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고 준비물이 많고 물고기 비린내가 나며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즉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먼 취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물권과 환경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해서 물고기 입에 바늘을 걸어 올리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낚시가 바다 생태계를 망친다고 응답했고 86%가 낚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 스스로도 64%가 허가제나 면허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해양수산부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낚시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호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골목의 낚시용품점과 포구의 낚싯배 선장들입니다. 관련 업계의 90%가 이미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상황은 절박합니다. 30년간 낚시용품만 팔아온 경기도 한가게 주인은 한 달 매출이 월세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올겨울까지만 하고 문을 닫겠다는 한글 손글씨 안내문을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단골 손님들의 눈에 어린 것은 안타까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취미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한때 2조 원대 산업을 자랑하던 낚시 시장에서 돈이 되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히 취미의 유행이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캠핑이 10조 원 산업에서 급격히 위축된 것처럼 낚시도 그런 순환을 겪는 것뿐이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캠핑은 텐트를 접으면 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낚시는 다릅니다. 물고기가 사라지면 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54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어종이 다시 96종으로 복원되려면 우리 바다의 수온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취미의 쇠퇴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의 경고 신호입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1470만 명에 달하던 낚시 인구가 꾸준히 줄어 현재 70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령화와 어종 변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외면이라는 패턴이 놀랍도록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바다 건너 선례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1000만 낚시 인구라는 숫자에 취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026년 2월 해양수산부는 제4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해수온 상승과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낚시 3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제야 인정한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방파제에서는 새벽을 견디며 입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바다와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그 줄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를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방파제 끝에 홀로 서 있는 낚시꾼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이유는 물고기가 안 잡혀서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바다가 예전의 그 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낚싯대를 잡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바다는 지금과 같은 색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